자, 맹구처럼 저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최근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 아까 맹구처럼 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이벤트죠. 네. 근데 전당대회 하나만 보고 사람이 정치하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을 모셨습니다. 저 윤상현은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뺄셈 정치하지 맙시다. 저는 3년 전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이 저에게 천축의 한이 됐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 황교안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 먼저 한마디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구처럼 저요만 외치고 있다. 듬직한 당대표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권 주자로 물망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맞춤형 인물평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분탕질 치다 돌아온 사람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진박과 야합한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어정쩡 정치 생명 이어가는 사람이다. 진박이죠, 진박. 나경원 부위원장은 진박과 야합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와 야합해 총선을 망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저 인물평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갑자기 저런 인물평을 내놓았을까요? 아니, 홍준표 시장님이야 원래 독설가로 유명하시잖아요. 독설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촌철살인이에요. 저는 저 맹구처럼 저요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는데 역시 홍준표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 그 당권 주자들을 고르게 저격하는 가운데 언급을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맞아요. 언급을 안 했어요.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 두 분은 제외하고 얘기를 한 건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그 대목이 궁금했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냥 독설을 하신 거라기보다도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개 양상을 보면 예. 비전 경쟁은 없어요. 비전 경쟁은 없다. 전부 윤심 경쟁과 또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당권 주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죠. 이른바 이제 TK 표심 경쟁. 54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를 떠났다. 내가 원조 TK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그런 상황 전체를 빗대서 아마 저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예. 앞으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특히 이제 윤심이 어디에 실렸냐 이게 이제 주된 어떤 관측 포인트긴 한데 예. 그보다는 정말 여당답게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네. 차기 총선에서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당권 주자들이 각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내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홍준표 대구시장 잊혀질만 하면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잊혀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일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김재현 최고 왜 웃으세요?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안중근 의사가 쓴 그 글귀가 있잖아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네. 이런 그 글귀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 일일 부독설 구중생 형극. 하루에 독설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지금 장이 섰죠. 자신은 선거에 나오지 않는데 또 대구시장으로서 어쨌든 상당한 정치적 영향이 있는데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은 당대표를 2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좋게 평가를 못 받고 중도에 하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독설을 하기 아주 적합한 대상들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일 부독설 구중생 형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물평을 했는데 그 신평 변호사라고 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인데 이 신평 변호사가
이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근데 심평 변호사도 또 인물평을 내놨습니다. 요즘에 인물평이 유행인지. 자, 심평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실수가 잦아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중독층을 흡수하는 데 좀 힘이 좀 딸릴 것 같아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당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총선 폭망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인물평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당대표 적합도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라는 거 봐주세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한 조사가 이제 의미가 있죠. 당원 투표 100%로 가니까요. 나경원 부위원장은 35에서 32로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3이 떨어져서 32를 기록했고, 근데 여전히 1등이기는 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16에서 3이 떨어져서 이번에 13을 기록했고, 김기현 의원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직전 조사는 13이었는데 이번에 조사에서는 19,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나경원, 안철수는 떨어졌는데 김기현은 6이 올랐다. 김수경 교수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에게 좀 윤심이 모아지고 있는 걸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 국민의힘 네. 당대표 적합도 추이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평소에 윤심을 막 강조하거나 어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 좀 인지도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인지도 측면에서 김기현 의원보다는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 상에서 점점 더 그 인지도라던가 지지도 같은 것들이 높게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윤심은 나를 향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어요. 뭐 김장 연다라고 해가지고 장제원 의원 뭐 자기 편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의 멘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가 후원회장을 맡았으니 윤심은 또 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하겠죠. 예. 그래서 윤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윤심이 누굴 향해 있느냐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총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들 윤심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행보를 주목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바로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 행보를 주목해달라.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